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9일 무 두번째 기사 1502년 명홍치 15년 함경도 절도사 이선희 아래기를 성 아래에 있는 야인들에게 의창의 곡식을 주어 구제해 주기를 청합니다. 함으로 정성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윤필상과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경원, 훈융, 미전, 온성 등지의 진의 성 아래에 사는 오랑캐들이 공채를 받아 쓰고자 합니다. 그들이 비록 야인이지만 오랫동안 성 아래 거주하여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있으니 실제로 편맹과 같은데 지금 실롱으로 인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유랑하게 되면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것이니 각 고을의 의청의 쌀 수량을 계산하여 제사를 매겨 지급했다가 추수 후에 받아들이면 대의에도 합당할 것이며 그들도 또한 구휼해 준 데에 감동하여 반드시 병고를 알리는 일에 마음을 쓸 것입니다. 하고 이 극규는 은연드리기를 오진의 성 아래에 사는 야인이 흉년을 만나면 관청국식을 빌어서 생활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전에는 절도사가 조정에 품위해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지급하고 비록 납부하기를 독촉하지 않더라도 오래 먼저 상환했는데 지금 만약 절도사의 아랫바에 따라 야인들로 하여금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알게 한다면 마침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전의 절제사로 하여금 전례대로 편의에 따라 조금 나눠주어 고제하게 하소서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9일 무 세번째 기사 윤필상의 의논드리기를 군사들의 공급으로 갑옷을 싸서 보내주는 일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신이 경륜에서 이미 알이었습니다.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유순정은 젊을 때부터 혹은 병사가 되고 혹은 종사관이 되어 그 도에 출입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군사들의 진정한 소원을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니 어찌 허망하게 추측해서 아뢰었겠습니까? 유순정이 아랜 바에 따르소서 하고 이 극규는 의논드리기를 유순정이 아랜 바 봉급으로 갑옷을 사는 일은 허망하게 추측해서 아랜 것이 아니니 경솔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옷을 사고 남는 쌀을 군사들 자신이 가와서 가져가는 일은 조옥권이 아랜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시가에 따라 면포를 사서 내려 보내주면 군사들이 은혜에 감동함이 반드시 기쁠 것입니다. 하니 성준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0일 김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지평 권주가 아래기를 국가에서는 민간에 곡식이 귀해지면 상평장을 열어서 곡식을 나눠주면서 한 사람에게 면포 5배를 납부하여 쌀을 바꿔 먹도록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실지의 혜택은 고르게 베풀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에게 5배를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창고에 저축한 것은 한정이 있으니 만약 모자라게 되면 반드시 고르게 베풀 수 없을 것입니다. 내년 봄에는 민간의 곡식이 더욱 귀해질 것이니 전락해서 고르게 나눠주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왕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면서 묻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자 특징은 허침이 아뢰기를 한 사람에게 5배를 명한 것은 과연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곡식이 귀하다고 하지만 매우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에는 반드시 몇 갑절이나 귀해질 것이니 권주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해저로 하여금 자세히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0일 김이 첫번째 기사 병조판사의 이것돈 참판 한삼은 참이 홍자 아가 전라도 수군절도사 김수정 등의 외적을 죽인 군공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외인이 일찍이 우리나라 배는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리켜 비웃으며 말하기를 소를 탄 사람은 나는 새를 잡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의 배는 빠르고 우리의 배는 느림을 말한 것입니다. 근래 대마도 대관 등이 청구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무리함이 매우 심한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장수와 병조를 격렬하고자 한다면 후하게 산을 준 것만 갖지 못합니다. 참컨대 1등에게는 3분계를 올려주고 2등에게는 2분계를 올려주고 3등에게는 1분계를 올려주고 수졸과 선군으로서 작지를 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1등에게는 면포 10필과 쌀 한 석을 쓰고 2등에게는 면포 10필을 주고 3등에게는 면포 5필을 주어서 그 이외의 사람을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평안도 군사들의 녹봉은 광흥창의 묵은 쌀을 가지고 시중 시세에 따라 면포를 사서 비융사로 하여금 갑옷을 사서 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면포를 사서 본도에 보내어 관찰사로 하여금 나눠주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0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후추 5석을 내전으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0일 기미 네 번째 기사 대사관 민희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제주 목사가 되었을 때 말을 점검하는 거느니 말이 날래고 좋은 거는 분간하지 않고서 만약 빛깔이 좋지 못하면 뽑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빛깔이 좋지 않은 것도 모두 뽑아들이게 하소서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장량 김철령이 아뢰기를 근래 각사의 제조들이 그 직위에 오래 있어 어떤 사람은 7, 8년이나 되었으므로 관할하는 각사의 노비들을 한 집안의 종과 같이 여겨 혹시 단속하는 일이 점차로 해이해질까 염려되오니 장학원, 승문원의 제조 같은 것은 맡은 바가 있어 비록 서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밖의 각사에는 그 재임한 기간을 상과해 이조로 하여금 옮겨가면서 서로 바꾸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사의 정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정은 한 사의 우두머리로서 사의 사물을 총괄하여 다스리게 되니 오래 그 직위에 있으면 폐해가 더욱 많습니다. 경국대전에도 당 하관은 30개월로 임기가 다 되는 법이 있으니 또한 이조로 하여금 그 재임기간을 상과해 바꾸어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6군 연산 8년 10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간이 아른 바대로 올해 재임한 제조들을 지금 모조리 채직시키려고 한다면 번잡할 것 같으니 그 가운데 폐해를 끼친 사람을 골라서 채직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대간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장년 김철령과 정원 권민수가 아뢰기를 제조가 한사에 오래 재임하면 그 아정과 노비들이 모두 친근해지므로 이를 단속하는 일이 점차로 해이해질까 염려되기 때문에 아뢰었을 뿐이요 별다른 소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그렇다면 퇴직시킬 필요는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장선손을 승정원 도승지로 이점을 조하승지로 한위를 우승지로 긴감을 조하부승지로 허집을 우부승지로 강삼을 동부승지로 김유를 사헌부 지비로 권달수를 홍문관 부교리로 신용계 충청도 절도사라 김수정을 전라 우도 수군 절도사라 삼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낙장미 30석을 엉방에 실어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1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외적을 잡은 사람들에게 상주기를 의논하는데 1등에게는 3품계를 올려주고 2등에게는 2품계를 올려주고 3등에게는 1품계를 올려주며 천인에게는 면포 10필과 쌀 1석을 2등에게는 천인 1등에게는 면포 10필과 쌀 1석을 2등에게는 면포 10필 3등에는 면포 5필을 상으로 주어서 뒤 사람을 건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준과 이익업교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외적을 잡은 것은 기이한 공로라고 할 수 있으니 절도사 이하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별도로 상 줄 것을 의논해야 합니다. 다만 공로를 논정하는 데 있어 1등은 모두 선봉이라고 말하니 반드시 외적을 잡은 사람일 것입니다. 2등은 혹은 따라간 사람이라고 하고 혹은 싸움을 도운 사람이라고 하니 옆에서 성원만 하고 미처 외적을 잡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3등은 모두 구원했다고 말하니 이것은 미처 외적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절도사에게 가자하고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1등에게는 품계를 올려주고 자궁이 된 사람에게 1품계만 올려주고 2등에게는 2품계를 올려주되 자궁이 된 먼니는 준직을 그대로 주고 자제한 사람에게 대가하고 보자기는 1등에 면포 10필, 2등에는 6필, 3등에는 3필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1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초동 5, 6명이 목명산 마루에 올라 바라보는 것을
왕이 보고 쫓아가 붙잡게 하고 연행되어 온 사람 수십 명을 모두 아주 심하게 곤장을 쳤다. 왕이 엄탕한 놀이를 무도하게 하고 혹은 불시로 나인들 뒤뜰에 모아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 난잡하게 춤을 추는 것을 날마다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바깥 사람들이 이를 알까 염려하기 때문에 임압에 대한 금지가 더욱 엄해져서 사날의 인가를 허는 데까지 이르렀다. 임압은 산 끝머리로 이곳을 누르면 산의 전기가 끊긴다는 풍수설이 있었다. 난잡하게 놀았구나.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달무리 가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문경현 백성이 한꺼번에 계집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상정청에서 응사를 없앨 것을 결정하니 전교하기를 내엉방에는 없앨 수 없고 외 엉방에는 기술이 서툰 사람이 60명을 뽑아 줄여서 군액을 채우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대마도 평 조신 종 월정수 성홍 일본국 오도 명주 원번 상성포 나구야 능등수 등원 조신 외영 일양 대우 살마 삼주 태수 도진 등 조신 무구 등이 사자를 보내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사간 이의손이 아뢰기를 신성선의 시호에 대하여 전교에 이르시기를 마땅히 전례를 상고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대체로 시호라는 것은 실제 행적의 선악에 따르는 것이니 끝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태상에서 의정한 것은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하는 것을 골라서 내린 것이니 반드시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한번 그 일의 꼬투리를 열어놓으면 후세의 다투어 임금이나 아베를 위하여 고치고자 할 것이므로 후세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할 것입니다 하고 장령 유세침은 아뢰기를 시호를 의정하면 마땅히 평생의 선악을 살피게 되고 명칙을 유려라고 한다면 비록 효자 자손일지라도 백대가 되어도 능히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태상에서 의정한 것을 짐작해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시독관 강증이 아뢰기를 시호는 공의입니다. 마땅히 그 사람이 선악을 헤아려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뒤에는 마침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 의선이 아뢰기를 주나라 선왕은 중흥의 임금이라도 그 아버지 여황의 시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군부의 시호도 오히려 고칠 수 없는데 하물며 신하의 시호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경 김계가 아뢰기를 시호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의 행적을 보고 뒷사람을 건장하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니 위에서 다시 고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신성선은 큰 과실이 없는데 장자가 부족한 것 같아 충자라 고친 것뿐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영관에게 전교하기를 신성선은 왕비의 부친인데 지금 이미 원자를 책봉하였으니 공로가 우리나라에 드러났다. 충자로 시호를 짓는 것이 옳다 하였다. 지사 이세자 특징관 김은기 채수가 아뢰기를 신성선은 비록 과실이 없지만 유사의 의정한 시호는 옛날부터 군치 적이 없었습니다. 주나라 유왕과 여왕 같은 나쁜 시호도 후세의 현인과 제왕이 마침내 고치지 못했습니다. 진나라 가충은 무제에게는 일찍이 부친을 살린 공로가 있었지만 그가 죽을 적에 유사가 시호를 여주 공의으로 의정하니 무제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치기로 명했는데 후세가 평론하는 사람들이 모두 무제를 그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로서 말한다면 정희계와 같은 이는 사직에 공이 있는데 유사가 나쁜 시호로서 의정하니 태조께서는 그가 국가와 더불어 기쁨과 근심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고치기를 명했습니다. 옛날의 군주는 신하들의 시호가 마냥 매우 나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었습니다. 신성선이 왕비의 부친으로서 공로가 우리나라에 드러난 것은 과연 전하의 전교와 같지만은 태상에서 의정한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이때 윤필상 이각균이 상의 뜻에 아첨하여 시호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한 까닭으로 미로 머물러 둔 것이 이와 같았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선교하기라 인간과 신하 사이에 예절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까닭으로 비록 지위가 높은 대신일지라도 오히려 경외함이 있는 법인데 오늘 경연에서 박사 김계는 고개를 숙이고 서서 책을 던지고 난 후에 땅에 엎드렸으니 예의에 벗어남이 아주 심하다. 공문하라 하였다. 어이구야 이런 일이 있어.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장령 김철영과 정은 교민수가 아래기를 시호는 사언으로서 경설이 고칠 수 없는 것이니 비록 전례를 상고하지는 못했지만 당연 고칠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허물고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이 임금의 훌륭한 덕이니 빨리 기꺼이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과 충 두 글자는 진실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신성사는 국가의 공이 있으므로 처음에 충자로서 시호를 주고자 하였지만은 되풀이하여 생각해보니 시호를 짓는 법은 특별한 은혜의 예와 같지 않아서 이를 고치는 것이 불가하므로 회사의 의논에 따라 장성공으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3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 안윤덕, 함경도 감사 민효정, 강원도 감사 박원종에게 하사하기를 반쯤 말은 대구어를 별예로 공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4일 개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지병 박유령이 아뢰기를 정치를 하는 것은 인재를 얻는 데 있고 인재를 얻는 것은 인재를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조종 때로부터 서울에는 성균관과 사학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주부군현에 향교를 설치하였으니 양육하고 권장하는 방법이 극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유관, 이직, 이첨으로 하여금 항상 대학간에 가서 여러 유생들을 가르치게 했는데 그 당시에 대학관에 관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보낸 것은 그들이 학문이 독실하고 벼슬이 높아서 무거운 명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건대 별도로 대신들에게 명하여 윤본으로 가서 가르쳐 여러 유생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학교를 소중히 생각하는 뜻을 알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격려되어 힘쓸 것입니다. 주자는 인재를 양육하는 방법을 논하면서 그 근본은 군주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했으니 전하께서 만약 양육하는 데 뜻을 두시면 인재가 배출되어서 세상에 쓰임이 될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인재를 가르치고 기르는 법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다만 받들어 행하지 않을 뿐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4일 개야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승정원의 쌀인 3조 보훈을 내전으로 드리라. 옛날에도 아비가 현명한데도 자식은 우매하고 자식이 현명한데도 아비가 우매한 사람들이 있다. 국조 보감을 내 앞에서 강론할 필요는 없다 했다. 왕은 성종에 대하여 모든 일을 반드시 반대로 했으니 비록 겉으로는 성종의 성덕을 칭찬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실상 이를 싫어했다. 여러 신하들이 만약 성종의 성덕을 칭찬하면 곧 기뻐하지 않았으며 말년에 이르러서는 성종을 원수같이 보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선 8년 10월 24일 개회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삼화, 평양, 강서, 증산, 함중, 용강, 증화, 상원, 영유 등지에 지진 소리가 들렸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연에 나오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승부 염진율 관음 사간주 종수 비전주 하성부 산성태수 원계 일기주수 호대관 진병부 진궁 병부 소부 원무 대마주 태수 평 조신 조익선 대관 평 조신 종병부 소보 성친이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6일 얼측 첫 번째 기사. 상청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한위가 아뢰기를 장단의 죄수 김윤선이 사람을 죽인 자는 참부대 시에 해당하므로 초복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6일 얼측 두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강에게 쌀 10삭을 내려주었다. 사신은 논한다. 유자강은 선풍이 음흉하고 교활하여 항시 상의 뜻을 엿보아서 반드시 먼저 영합하여 상의 뜻을 맞추었는데 그 당시 내총이 대단하여 옹주와 여러 군들이 피병하는 집에 상주는 물품이 절도가 없었다.
유자광이 나인과 인연을 맺고 왕녀를 그의 집에서 기르겠다고 청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준 것이다. 연산군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치었다. 집행 권주가 아래기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법으로 대명률, 경국대전 및 대전, 성록 같은 것이 있어 자세히 하지 않음이 아닌데 지금 한 사람이 재상이 만약 어떤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이를 제정하고 한 사람이 재상이 만약 어떤 법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면 이를 고치게 되니 날마다 점점 어수선하게 고치게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실행할 만한 법이면 의정부와 육조, 한승부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이를 제정하고 어수선하게 고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형조에서 공천과 사천을 데리고 있기를 허락받은 사람이 문기를 위조하여 자기의 노비로 만들고는 관부에 송사하고 그 죄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면 온 가족을 변방에 옮기게 한 것은 수교로 입법한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한다면 삼도 득신의 법은 시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체로 노비가 세력이 있는 집에 의탁해 살고 있으므로 본주인이 만약 혼미하고 야악하면 도리어 주인이 간사하게 속이는 것으로 인정되어 주인이 스스로 변명하지 못해 갑자기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게 되니 비록 스스로 억울함을 펴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대체로 관리는 현명하고 우미함이 같지 않으니 서울에는 장례원과 형조 같은 곳에 관원이 한 사람이 아니므로 공정한 판결이 오히려 가능하지만 지방에는 한 사람의 수령의 편견으로 그들이 가려서 판결하는 바가 어찌 모두 다 적당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으면서도 갑자기 주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만약 마지못해서 이 법을 쓰고자 한다면 관찰사로 하여금 위에 계문하여 재결을 받은 뒤에 주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의 아는 바가 옳으니야 함의 특징과 윤효순이 아뢰기를 권주가 아뢰는 바대로 형조에서 수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과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정은 오익념은 아뢰기를 주역 복계에 우리가 땅속에 있는 것이 복의 괴상이니 선왕이 이를 본받아서 동지의 관문을 닫으려고 상녀들이 다니지 아니하며 임금도 지방을 살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동지의 일양이 처음 생기는 까닭으로 조용하게 지킴으로써 천도에 순응하고자 한 때문입니다. 지금은 동지에도 하리를 받고 풍악을 울리며 혹은 서로 문안을 하고 상녀들이 떼지어 다니니 천도에 순응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또 동지와 설날에는 보통 3대전에 박물을 바치는데 성조께서는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외방에서 바치는 박물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속으로 미안한 바이지만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감히 폐지하지 못할 뿐이다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사신이 나옴으로 접대하기 위한 세금의 징수가 반드시 번거로울 것이요. 금년에는 또한 입거로 인하여 민간이 소란스럽습니다. 형편에 따라 동지와 설날에 바치는 박물을 그만두게 하소서 하니 답하지 않았다. 삼도득신은 세 차례 자기의 억울함을 표기하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영관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이 아래엔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는 일은 과연 애매한 패단이 있으니 아랜대로 하고 박물 바치는 일과 할애를 받는 일 등은 실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못함이 없지 않겠느냐 하니 영사 상준 등이 아뢰기를 형제의 수교는 과연 온당하지 못하니 감사로 하여금 재결하여 위에 계문한 후에 죄를 다스리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박물을 바치는 일과 할애를 받는 일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군 연산 8년 10월 28일 성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기사관 이현보가 아뢰기를 신이 사관이 되어서 모든 일을 자세히 듣고 가수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지만 다만 전하께서 경연에 납실 적에 신등의 자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대간이 아래 말을 혹시 미처 자세히 다 들을 수 없으면 밖으로 나가 대간에게 물어서 쓰게 되니 사체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전교하실 때 미처 듣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사관이 대간 앞으로 나가서 들으면 비록 미처 다 쓰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밖으로 나가서도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전일에 사관이 정청에 참여할 것을 개청하였으나 하교하기로 승지가 춘추관을 겸해 있고 전조의 난관이 또한 이를 겸하고 있으므로 쫓을 수 없다 하셨지만 그러나 겸춘추는 한 달 단위로 중요한 일을 기록하니 어찌 모두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비록 기묘한 일이라도 신등은 혹 전해 듣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니 만세에 남겨 전할 역사를 어찌 전해 듣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정청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나의 말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니 비록 자세히 말하더라도 과연 다 듣지 못할 것이다. 정청에 사관을 참여시키는 일은 조정의 고사가 아니니 조칠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영관에게 전교하기를 조정 때로부터 사관이 정청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사관들이 이를 말하여 마지않으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지적관이 만약 마음을 써서 듣는다면 어찌 잊어버리는 일이 있겠는가마는 사관들이 참 앞으로 나와서 듣기를 청하니 또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하며 영사 성준이 아뢰기를 사관이 정청에 참여하는 일은 조정의 고사가 아니지만 대관이 이미 앞으로 나와서 듣게 되니 사관도 또한 앞으로 나와서 듣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고 지사 이세자 특징관 안침 양희지가 아뢰기를 신등은 조정 때로부터 시종하기를 이미 오래 하였는데 사관은 경연에서 북과 배로를 가지지 못하여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릴 뿐입니다. 지난 신해년에 성종께서 북정어를 하려 할 때 정문영이 경연에 징발하지 말기를 개청하였으나 사관이 잘못 듣고 신 세자가 아뢰었다 하래 말하니 성종께서는 사관들이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바로 붓과 벼루를 가지고 머리를 들고 듣도록 윤호하셨습니다. 지금 나아가서 듣고자 한다면 이를 윤호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정청에 사관들이 참여하는 일은 조정 때에는 전례가 없었는데 사관들이 대관 앞에 있으면 자리가 몹시 비좁고 대관의 뒤에 있으면 본디 앉은 자리에서 멀지 않으니 전례대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조정 때부터 모화관에서 사대할 때와 홀연원에서 도시할 때는 반드시 술과 풍악을 하사하였으니 사신을 위로하고 노승한 신하들을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악은 하사하지 않고 다만 남악만 하사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여악만 하고 남악은 기뻐하지 않은 까닭으로 무릇 향당에서 잔치를 베풀 때는 반드시 기녀를 불러서 손님을 즐겁게 합니다. 지금 비록 술을 내려주더라도 쓸쓸하게 즐거움이 없으므로 마셔도 취하게 되지 않는다면 위로하는 의의가 아니니 조정 때의 고사를 따르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체로 조관들이 기녀에 대하여 그들을 담담하게 보지 않으니 한자리에 섞여 있게 할 수 없어. 또 항상 왕래하는 기녀로서 친구를 위하여 사사로이 서로 불러들이는 것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겠으나 집 밖에서는 비록 남악이라도 또한 취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요. 경이 아랜 바와 같다면 사대나 도시에는 모두 유학을 하사하고 내가 친히 그동안은 전시 때는 쓰지 말라는 것이요. 하며 성준이 아뢰기를 소신은 쇠약하여 정력이 줄었으며 조정의 재상들도 과반수가 나이 늙어 풍악과 여색에는 마음이 없으니 어찌 친구를 위함이 있었겠습니까? 상께서는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유독 신 등에게만 쓰라고 하게 하시니 항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이 이와 같았으므로 하교한 것뿐이요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상께서는 여악을 쓰지 않고 아래에서만 이를 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모두 쓰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대와 도시에 모두 여악을 하사하여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활악하도록 하고 진년에는 또한 아울러 이를 쓰도록 하라 하였다. 사대는 중국에 보내는 표와 자문을 살펴 틀림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일이고 도시는 병조 훈련원의 당상관이 해마다 봄과 가을에 무제를 시험하여 뽑던 과시이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진사 이난소는 집이 가난하여 밭 갈고 김매는 괴로움과 전복을 차대하는 어려움과 고을 관리들이 가렴주거하는 실상과 미천한 백성들이 배고프고 추워서 원망하는 한탄하는 모습 등을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면서 안민도라고 하고 이내 상소하기를 신은 듣건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중효뿐이니 가정에 있어서는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하고 나라에 있어서는 마땅히 충성을 해야 한다는데 충성과 효도를 다 하지 못하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은 초야에 묻힌 미천한 선비로서 비록 충성을 하고자 하나 어디에 베풀겠습니까?
가이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 생각해보니 국가가 이미 편안하고 이미 잘 다스려졌으면 전하께서 하나라 문제보다 높이 뛰어났는데 어찌 큰 소리로 격렬히 논쟁하기를 가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고금천하의 충신이 한 사람이 아닌데 양자는 말하기를 후직과 설을 합해야만 충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궐물을 미치고 들어간 것과 임금의 얼자락을 끌어당긴 것과 대궐의 난간을 부러뜨린 것과 목의 피를 내어 임금이 수레바퀴를 더럽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모두 임금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가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당무와 같은 정치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대신들은 요순과 같은 임금을 보필하여 항상 백성들이 화목하는 데 이르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신은 오랫동안 시골에 있어 서민의 괴로움과 걱정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궁중의 섬돌 곁에 의탁하여 백성들의 일을 우러러 진술을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전하에 계신 공무는 구중이나 되고 궁궐에서 여기까지는 천리나 되니 무엇을 인연해서 아릴 수 있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전하께서 작년에 날이 감으로 흉년이 들었고 금년에는 홍수가 지고 또 지진의 재변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에 교령을 반포하여 재앙을 초래하게 된 까닭을 아시고자 하시니 이것은 재난을 구제하고 편안한 가운데서도 위태함을 잊지 않고 늘 경계하는 훌륭한 마음입니다. 신은 듣건대 하늘이 사람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마음을 가진 것과 같아서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혈맥이 순조롭지 못하고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음양이 조화되지 않는다 하니 어찌 오늘의 재변이 혹시 서민들의 근심과 원망에 기인했는가를 알겠습니까? 신이 이미 민간의 근심과 고통을 알고도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또 그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바에 의거하여 조그마한 그림을 만들어 이름을 안민도라고 붙인 것은 전하께서 이미 요순의 일을 본받았으니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인애인지라 백성들이 이를 사모한다는 뜻으로 아뢰고자 한 때문입니다. 삼가 전하께서 은혜를 베풀어 받아들이기를 바라옵니다. 서경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는데 나라에서 백성은 물의 근원이 되고 나무의 뿌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국가가 편안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오직 나라의 근본이 튼튼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게 되니 나라의 근본이 튼튼한데도 국가가 위태한 것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요 임금이 백성을 공평하게 밝게 잘 다스린 일이나 순 임금이 빈곤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나 탕 임금이 덕을 밝혀서 모든 백성들에게 신용을 나타낸 일이나 문 왕이 백성을 보기를 다친 사람을 보듯 한 것이 모두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어서 태화 옹희의 정치를 이룩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넓고 밝은 지혜가 요순탕 문왕과 같지 아니하고 대신들이 주공의 시경, 빈풍, 7월판과 서경, 무일편과 같은 진언이 없다면 어찌 농사짓는 백성 어려움과 백성들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상나라 고종과 한나라 효선제는 오랫동안 궁궐 밖에서 고생을 하고 민간에서 자랐으며 그런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므로 언나라를 잘 다스려 편안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을 써서 중흥의 공을 이룩한 것입니다. 당나라 덕종은 조종의 세업을 이어받았지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어두웠는데 어느 날 아침에 사냥을 가서 조광계의 집에 들어가 백성들은 즐겁게 지내는가? 라고 물으니 조세의 징수가 번거롭고 무거우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마 피하는 구중궁궐에 깊숙하게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백성으로서 군주에 대하여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길을 만난 것은 천재 일우의 행운인데 다만 그 집만 복고되었으니 이것은 사마 옹공의 자치 통감에서 비평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년에 조소를 내려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비록 은택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음은 하늘에 통하지 못하여 하늘이 위에서 경고를 해도 짐은 깨닫지 못했고 백성이 아래에서 원망해도 짐은 알지 못했으므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단서를 점차로 초래하여 도읍에 변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하였지만 마침내 다시 어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태조 강헌 대왕께서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백성의 마음에 따라서 집안을 화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렸으니 인심의 향배와 왕업의 흥망의 관계를 알아서 백성을 위로하여 편안하게 하고 어루만져 휴식시켰으며 역대의 성군이 서로 이어받아 백성들을 사랑하고 길렀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타고날 때부터 덕이 신성하고 성품이 인자하여 일찍부터 서민들의 의지함을 아시고 누차 위로하고 구제하는 은혜를 내리신 것은 비록 이 죄와 사망의 덕으로도 이보다 더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태평한 세월이 오래 계속되자 백성들이 명령을 감내하지 못하게 되니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조는 관리를 처천하는 권한을 잡고 있으면서도 관리의 적임자를 뽑지 않으며 수령은 백성을 친애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이에 호수된 사람은 번가를 함부로 징수하고 곡식이나 배의 이자를 늘리는 사람은 재물을 겁탈하고 사냥으로 농사철을 빼앗아 실기하게 하고 뇌물은 가산을 기울이게 하니 그런 까닭으로 백성들이 눈을 흘겨가며 1년 내내 부지런히 일하여도 흩어져 요랑할 조짐이 있습니다. 임금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마 앉아서 보기만 하고 전하께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우왕 안색이 신법을 만다니 때마침 날씨가 크게 가물고 세금 거두는 것이 가혹하고 급박하게 되므로 동북 방면에 유랑하는 백성들이 서로 붙들고 이끌어 길을 메웠으며 병이 나서 고생하면서 몸에는 온전한 옷을 걸치지 못하고 혹시 나무 열매와 풀뿌리를 먹고 지내니 정협이 보고 이내 그림을 그렸는데 신정이 되풀이하여 그 그림을 살펴보고는 마침내 신법을 폐지하다 그날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신의 생각도 또한 정협의 유민도와 같은데 한 가지는 그려지고 만 가지는 누락되었지만 농민들의 근면과 괴로움을 살피고 백성들에 관한 일의 소란스러움을 살피셔서 국법을 엄하게 하여 간사하고 탐욕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인혜를 베풀어 백성들의 목숨을 소생시키면 백성이 편안해지고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심는 염려하건대 국가에서 제의를 만나 두려워하여 하교하여 직언을 구하시는데 한번 패단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에서 그 패단을 일으키는 일을 수궁에 물을 때 관직에 있는 수령들을 언급하게 되면 부민이 관원을 고소하는 법으로 구조를 다스린다면 누가 감히 바른 말과 고든 의논을 해서 스스로 제화와 환란을 초래하겠습니까? 이것이 서민의 고통이 마침내 알려지지 못하고 백성의 정상이 마침내 위에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옛날에 훌륭한 제왕들이 서민들에게 조용히 물어보던 일을 본받고 한나라 문제가 연을 정지시켜 간언을 받아들이던 일을 본받아서 비록 바른 말과 극단의 의논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그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바른 의논이 날마다 아뢰어지고 좋은 말이 숨겨지지 않아 당우와 3대와 같은 정치를 오늘날에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승정원에 머물러 두라고 명했다. 연산군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창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강삼이 아뢰기를 경원의 죄수인 정병 송석생의 남의 말을 훔쳐 저쪽 사람에게 판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초복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맵살 세석을 휘성공주의 집에 내려주라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맵살은 다만 공상에만 쓰는 것이요 아래 사람들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전일에 또 화룡준을 내려주라고 명했으니 신등은 중국 사신이 올 때도 오히려 쓰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공주의 집에 하사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공주의 집에는 비록 이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장차 사치와 분수에 넘치는 배단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사여가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이 두 가지 물건을 아끼는 것은 아니나 등급이 분별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그렇다면 하사할 필요는 없다. 양대비전에 드릴 맵살 각 일석과 중궁에 드릴 세석을 내전으로 드리라 하였다. 화룡주는 용을 수놓은 술 항아리를 말한다. 연산군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밤에 여성이 삼태성 근처에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발우와 같았고 꼬리의 길이가 3발 정도나 되었다. 연산군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성준에게 당화를 내려주었다. 왕이 성준에게 대접을 후하게 하고 상을 내려줌이 끊이지 않은 것은 그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을 다물게 하고서 자신의 욕심대로 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3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3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철영이 전에 낙정리를 엉방해주는 일에 대하여 간했는데 붉게 변질이 되어 사람이 먹지 못할 것을 골라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3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오래 묵은 면포 150피를 내전으로 드리고 조미 10석을 사오문으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3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남유의 계본을 내리면서 의논하기를 명하니 연필상과 이극균이 의논드리기를 박승질은 사람됨이 마음이 강직하니 신은 그가 다른 뜻이 없음을 보증하겠습니다만 지금 남유의 계본을 살펴보건대 온당하지 못한 일에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 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박승질의 사람됨 마음이 강직하니 그가 다른 생각이 없음을 보증하겠습니다만 다만 남유의 계보는 의심스러운 꼬투리가 있는 듯합니다. 박승질이 대신으로서 남의 기망을 앉아서 받았으니 자신이 분명하게 사리를 밝히지 않으면 또한 어찌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만약 추가하여 밝힌 박승질은 스스로 마음이 편안할 것이요 여러 사람들의 의심도 또한 풀릴 것입니다. 아니 성준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정은 오익렴이 아래기를 사서 육경이 모두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치무에 절실한 것은 바로 좌우에 써서 때때로 보고 반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옛날의 신하들은 그 임금으로 하여금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하려면 빈풍 7월도를 올리고 안일에 흐르지 말아야 됨을 알게 하려면 무일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정치를 하는데 기묘한 것은 수신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수신으로 근본을 삼는다 했으며 중용에는 구경 가운데 수신으로 선무를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살펴본다면 수신은 진시로 정치의 선무가 되므로 그림을 그려 바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빈풍등은 혹 병풍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벽에 붙이기도 하여 모두 대내에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그림인가 하였다. 오익념이 소매 속에서 내어 바치면서 이르기를 가비인년 전하께서 처음 즉위하시고 직언을 구하셨을 때 신이 일찍이 이 그림을 바쳤사온데 전하께서 바야흐로 비역용하실 때이므로 미처 보시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왕이 답하지 않았다. 벽용은 부모의 상을 당하여 가슴을 치고 뛰면서 슬퍼함을 말한다. 구경은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 도리이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받았다. 내삼시 부정 박삼길이 아래기를 신의 일찍이 함경북도 평사가 되었을 때 육진이 풍성하고 활락하여 군사와 백성들이 삶을 기뻐했는데 그 후에 경원판관이 되었을 때는 육진이 빈곤해져서 백성이 편안히 살지 못하고 도망쳐 흩어지는 사람이 많기에 그 까닭을 모르니 고을 사람이 말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또 장생부사가 되었는데 그 지난해에 공채를 바치지 못하여 도망치는 사람이 많기에 고을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대답이 경운에서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흉년이 든 까닭이라고 하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수령과 첨사와 만호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데는 뜻을 두지 않고 날마다 함부로 침해하여 군사와 백성이 조금만 범죄를 저촉하면 모두 속전을 징수하여 털 것만도 용서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형벌로서 징계함이 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이 매우 괴로워한다 했는데 하물며 양계의 궁핍한 백성들이겠습니까? 양계는 국가의 울타리이므로 만약 울타리가 없어지면 국경을 침범한 외적들이 장차 이르게 되는 까닭에 국가에서 백성들이 도망치는 폐단을 근심하여 남쪽 백성을 옮겨서 변방을 튼튼하게 했는데도 아직 번성하여 많아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폐단은 또한 전과 같으니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금령을 엄중하게 세워서 수령 첨사 만화들로 하여금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태형과 장형에 처하고 속정 징수를 못하게 하여 위반하는 자는 엄중하게 징벌로 하면 변방 백성들이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신유년 겨울에 강원도 한 길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노루사슴들이 한 곳에 모여 서서 많이 굶어 죽었고 살아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상하는 산 노루는 영수의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 순번대로 진상하기 때문에 여러 달 동안 양식을 가지고 먼 곳까지 가서 잡아야 하는데 조금만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여수와 폐두를 심하게 도촉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서 생업을 잃고 도망쳐 흩어집니다. 산 사슴의 있고 없는 것을 관찰사로 하여금 조사해서 번식한 각 고을로 옮겨 정하여 민폐를 없애기를 청합니다. 복례 심순도가 아뢰기를 궁중의 물선을 갑자기 진상하도록 도축하면 하는 수 없이 각 관사에서는 시장에서 거두어 사들여야 하는데 상인들이 그 사정의 급함을 알아차리고 값을 올려 생선 한 마리와 닭 한 마리의 값이 면포 서너 필에 이르게 되어 배단을 끼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주물상에 쓸 물건은 미리 공문을 보내어 민폐를 없애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첨정 박함은 아뢰기를 강릉 삼척 등지에 사조대에 진을 설치했는데 진군이 번들 때마다 성을 쌓는 돌을 줍습니다. 그러나 줍는 것이 모두 작은 돌이므로 성 쌓는 데 적합하지 못하니 지금부터 돌을 다듬어 번들 때마다 성을 다 쌓도록 한다면 각 고을의 군인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뿐더러 들인 힘은 적으나 성과는 많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찬의임 박수경은 아뢰기라 옛날의 제왕은 처음 보위에 오를 적에 모두 제사에 관한 일을 밝히고 농업과 양잠을 소중히 함으로써 나라가 잘 다스려져 태평하게 됨을 맞이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대통을 이어받은 지 이제 9년인데 종묘와 문묘 같은 데는 이미 성대한 예식을 거행했고 다만 사직과 선농에 대한 제사와 후비에 친히 누에 치는 의식을 미처 거행하지 못한 것이 골전인 듯합니다. 성대한 예식을 거행하여 옛날의 제도를 회복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주부 김일령은 아뢰기를 조정 때의 법을 만들어서 대경과 조목이 모조리 갖추어졌으니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다만 관리들이 능히 법을 받들지 않습니다. 까닭에 간혹 한때의 억견으로 부산하게 개청함이 있어 별도로 가주를 만듭니다만 갑자기 만들어다 갑자기 고치게 되니 시행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선유가 이르기를 한 가지 법을 제정하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긴다고 하였고 맹자가 이르기를 선왕의 법을 준수하고서 과오를 범한 사람은 아직 있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조정의 법을 거듭 밝혀서 읽지 말고 준행할 것이며 다시 별도로 새 법을 만들어 어수선하게 고치는데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유생들이 말을 탈 수 없다는 것은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근년 이래로 유사의 단속이 점점 해이해져서 나이 젊은 유생들이 겨우 관리만 올리면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비단옷을 입지 않는 이가 없으며 교만하고 사치함이 풍습이 되어 혹은 선배를 깔보고 윗사람을 짓밟으니 선배의 풍습이 경박하여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법을 맡은 관사로 하여금 거듭 살펴 바로잡게 하시고 또 사관으로 하여금 매월 한 번씩 본관에 모여서 학벌을 의논 항상 상고하고 살피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왕이 답하지 않았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경년의 당상관에게 전교하기를 정은 오익념이 바친 수신도는 모두 경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반드시 그림을 본 뒤에라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는 생소한 태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은데 경등의 뜻에는 어떠하오? 하니 양사 성준이 아뢰기를 전하의 전교가 진실로 지당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가상합니다. 하여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좌우 응방에 대졸 3명씩 추가로 선정해 보내라. 그리고 지금부터 응사나 대졸은 순후하고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첨과 조교를 받았다. 승직 강삼이 아뢰기를 전옥수의 죄수 백정 조막내가 남의 노그릇을 강탈한 죄는 참부듯이 해당함으로 삼복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일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일 심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었다.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외적을 국문했사온데 나다라의 공사에서 대관이 아우의 부하들이 도둑질하여 장문을 나누고 우리 군관과 서로 싸우다가 사로잡힌 일들을 일일이 승복하였습니다. 예조의 명하에 전례를 참고해서 형틀에 묶고 산포로 압송하고 초사를 서계와 함께 기록하여 도주에게 보내어 처치하게 하고 그 형세를 살피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초사를 자세히 상고하고 다시 정성들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집이 김유리 아뢰기를 금년의 흉년은 근고에 없었던 바이온데 국가에서 쓰를 전과 같이 다름없이 쓰고 있으니 지금에 금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는 데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쓰를 금지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정은 권민수는 아뢰기를 김유리 아랜 바가 옳습니다. 천병과 흉년이 금년보다 심한 적이 없었고 시중의 물가도 현재보다 천한 때는 없었습니다. 대체로 백성들은 장래를 염려함이 없이 주식에 허비하여 뒷날의 굶주림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 지방에는 사자의 왕래가 빈번한데 무릇 수령된 자라면 그 누가 맞에 위로하는 일에 비용을 쓰지 않겠습니까? 또 민간에는 가난이 심하고 도적이 크게 일어납니다. 다만 지방뿐만이 아니고 도승안에서도 아무리 초저녁이라 해도 길을 다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빈궁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흉년에는 용도를 전략하고 경비를 지르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경비 이외의 허비는 모두 이미 줄였고 술 금지하는 일은 선비의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마셔도 침범하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쉽사리 침범하여 속전을 징수하니 이것도 또한 폐단이 있으므로 금지하지 아니했다 하며 김유리 아뢰기를 법을 제정하여 금지한 비록 마음대로 마시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주 심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금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영치는 큰 행사이지만 또한 그행하지 말도록 하라 하니 권민수가 아뢰기를 영치는 큰 행사인데도 오히려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하물며 술 금지하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법을 제정한다면 누가 감히 범하겠습니까? 내년 봄이 되면 반드시 길가에 사망자가 잇따라서 비록 이를 진율하더라도 너니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했으나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 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사관 민희가 아뢰기를 한성부의 모든 송사는 하는 자의 초사에는 낭청만이 서명을 하고 당상관은 서명하지 않으니 이의 대체로 보아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형조와 장례원의 예의에 따라 당상관과 당창이 모두 서명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그것은 정성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의논드리기를 한성부의 모든 송사 문서에 낭청만이 후로 서명하고 당상관을 서명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형조와 장례원의 예에 따라 당상관과 낭청이 모두 서명하는 것이 일의 대체의 진실로 합당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부터는 당상관도 함께 서명하라 하였다. 지평권주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삼면으로 적국의 침입을 당하고 있는데 남방이 더욱 심합니다. 삼포 유인들은 우리나라 땅에 와서 산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만약 그들을 돌려보내면 병고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머물게 해주면 후에 반드시 큰 죄화가 있을 것인데 만우를 잘 가려서 임명하지 못하여 모두가 용렬하니 어찌 저걸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금이 중에서 골라 임명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구례의 현은 방어에 가장 기묘한 것인데 배목인의 고향이라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만약 폐지하기를 오래 한다면 세잔하고 비폐해져서 다시 설치할 수 없을 것이니 회복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배목인이 비록 구례 사람이 아니더라도 죄가 대역을 범했으니 갑이 회복할 수는 없다. 자, 권주가 아뢰기를 삼포의 외인들은 배로서 집을 삼고 있어 전라도 각 고을의 해적이 이 무리들이 아닌 것이 없사오니 외적의 집회에는 모두 붉은 칠을 새겨서 구별하게 하면 자연히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데 어찌 한 사람이 말해서 갑자기 새 법을 제정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우의정 경연 당상들에게 묻기를 지평이 아랜 구례 현을 다시 설치하는 일과 삼포 외인들의 벼에 붉은 칠을 새기는 일은 나의 생각으로는 시행함이 불가하겠고 내금이로서 만우를 삼는 일은 지평의 말이 옳은데 경들의 뜻은 어떠하오 하니
성준과 이익균이 아뢰기를 산포의 외인들은 오랫동안 우리 땅에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법을 제정한다면 병고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우리 변방의 방어를 튼튼히 하는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또 외인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형체를 감추거나 자취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만약 다행히 사로잡는다면 비록 배에 새기지 않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으며 만약 협박하여 약탈해 간다면 아무리 배에 새기더라도 무엇이 이익이 있겠습니까? 다만 헌담만 생기고 백성들에게 화만 얻게 하는 것이니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구례현은 국가의 관방이 있는 곳이므로 복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면 관아가 무너지고 백성들과 아전이 흩어져 도망할 것이니 빨리 회복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전일에 벌써 개청했는데 지평의 말도 신등의 생각과 같으니 그대로 따르기를 청합니다. 또 만호는 매우 많고 내금이는 일정한 수요가 있으니 만약 만호를 모두 내금이로서 차출한다면 서류 군사가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만약 만호를 병조에서 가려 임명한다면 내금위에서만 임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수동이 아뢰기를 금년의 경기의 각고을은 모두 실용을 해서 봄에는 적지에 종자를 뿌리지 못했고 여름에는 홍수가 넘쳐 홀로 제방이 무너졌으니 비단 기근이 겹쳐 이를 뿐 아니라 명년에는 반드시 종자가 한 알도 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의 군량에 소용되는 것을 모두 피곡으로 거두어들여 종자를 지급하도록 개청했는데 윤하심으로 신이 각 고을의 종자와 전결의 수요를 마련해 보니 전결의 수요는 많고 곡식의 수량은 부족하여 비록 모두 지급하더라도 종자는 절반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하겠습니까? 경기는 근본이 되는 지방이니 도리상 마땅히 후한 은혜로 구제해야 하겠지만 온도의 곡물과 조세를 만약 전량 바치지 않는다면 마음의 미안함으로 다만 재해가 가장 심한 고을만 골라서 아뢰옵니다. 수원, 안산, 부평, 김포, 통진과 같은 고을은 재해가 가장 심하고 파주, 장단은 그다지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두 고을은 네 갈래의 길의 요충지에 끼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입가하는 백성들이 모두 이곳에 많이 모여들어서 백성들의 재력이 갑전이나 공공하게 된 데다가 명년에 중국의 사신이 오게 되면 더욱 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적은 각 고을들은 금년의 곡물과 조세를 경창으로 옮기지 말고 주창에 바치게 하여 운반하는 폐단을 없애고 명령종자로 지급을 하기를 청합니다. 지난 을묘년 파선 때 남양의 조세는 지금 당연히 경창으로 징수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주창에 바치게 하여 다른 고을의 종자로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김수동이 또 아뢰기를 광주 백성이 옥산이 그 형을 구토한 것은 진술한 증거가 명백하여 또 은으로 뇌물을 주어 그 일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엄폐하게 하였으니 그 장상이 매우 간사합니다. 일이 강상에 관계되므로 실정을 다 말할 때까지 형장을 받은 것이 15차례나 되고 비록 문초에 승복하더라도 죄가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으니 또 형신을 가하는 것은 마음의 미안한 까닭으로 감히 품위합니다 하니 수위하기를 명했다. 윤필상 성준 이덕균이 의논드리기를 이 욕산이 비록 문초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드러난 증거와 초사가 명백하여 일이 애매하지는 않으니 증거에 의거하여 형벌을 정하여 온 가족을 병방으로 보내는 것이 일의 대체에 적합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로는 날에는 기일 전 2개월 동안 미리 연습하였는데 왕은 미리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12월 15일부터 연습을 시작하도록 명했었다. 이때 와서 의금부가 아뢰기를 기한이 벌써 임박했는데 제2의 결혼이 많아 먼저 채우지 않을 수 없으니 전례대로 연습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날에는 국가에 기묘하지 않은 일인데 다만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까닭으로 관습에 따라 고치지 않았을 뿐이다. 죄인들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현재 인원으로 변통해서 거행할 것이며 정원대로 채울 필요는 없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년에 납시었다. 사간 이의 손이 아뢰기를
옛날에 고요는 요 임금의 덕행을 칭송하기를 자기 의견을 버리고 남의 착한 말을 따랐다고 말했으며 또 이르기를 좋은 말은 숨겨두는 것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임금의 덕행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근자에 연대를 설치한 것은 조정 때의 옛일을 본받음으로 사람마다 모두 말할 수 있게 하여 백성의 뜻을 임금에게 통하게 하는 것이니 그 법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에 이르시기를 일찍이 대간이나 사형관을 지낸 사람 모두 입참시키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받아들이는 뜻이 아닙니다. 일찍이 대간이나 사형관을 지낸 사람을 아울러 입참시켜서 각각 생각한 바를 진술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장령 여세침은 하르기를 대간은 각각 듣고 본 바를 모두 말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원들은 비록 사형관이나 대간을 지냈더라도 모두 마음속에 품은 것을 펼 수 없으니 이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서영관과 대간을 지냈다면 그 생각한 바를 모두 진술했을 것이고 또 그 언어와 거동을 살펴보면 현명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으니 꼭 입참시킬 필요는 없다 하였다. 유세침이 아뢰기를 윤대를 10일에 한 차례씩 하는 것은 기한이 너무 머니 5일에 한 차례씩 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영사 이익규는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형조 장례원이 지방 각 고을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간사한 짓이 이미 나타난 자는 모두 입거시켰습니다. 서울의 관원은 당상관과 낭생이 함께 의논하여 분간하였으므로 자세히 알아서 한 듯하지만 지방은 수령들이 반드시 전부가 현명하지 못한데 한 사람 혼자 의견이 어찌 모두 이치에 합당하겠습니까? 간혹 애매한 사람이 있는 까닭으로 대간이 개청하여 수령이 분간해서 감사에게 보고하며 감사가 형조에 보고하여 계문한 뒤에 처결하게 했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감사가 대범 장 일백과 유 삼천리를 모두 스스로 처단하는데 오직 입거 한 가지 일만은 처결할 수 없으니 지방장관을 신임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팔도의 공사로서 공문서가 많이 쌓여 형조에서 고요를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수합해야 할 것이다. 하며 특징관 박안승이 아뢰기를 모든 공사 노비를 숨겨서 부린 사람들은 온 가족을 사변하는 법이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나 간사하게 속임수를 쓰는 무리들이 혹 여러 해 동안을 숨겨서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탈로가 나면 반드시 문건을 주하여 만들므로 송사를 판결하는 관원은 서로 성사하는 것이라 하여 모두 그냥 두어버리고 묻지 않거나 혹은 자기들이 서로 화해했다고 논하니 이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비록 삼심을 하니 아니하더라도 온 가족을 사변시키기를 청합니다 하고 특징간 안침은 아뢰기를 문서에 기록된 것이 비록 적실하더라도 만일 승소하지 못하면 모두 위조라고 생각하니 그 사이 어찌 애매한 것이 없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세 차례를 승소하지 못한 뒤에 입거시키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승지 장순손은 아뢰기를 한 가지 문건으로서 관리가 혹은 옳다고 생각하고 혹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니 그 사이 어찌 애매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국대전에 세 차례 뜻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관리가 위조라고 하면 곧 입거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므로 세 차례의 뜻을 펼 수 있는 법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한때 한 사람의 말로서 경솔히 법령을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